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직장 27살 동생 이번에 그랜저 하부 프라이브 질렀습니다. 그리고 32살 동생도 프라이브 질렀습니다. 개나 소나 끄는 거 맞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 댓글 적으시면 아셔야 되는 게 그만큼 님 주변에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심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하찮게 사는 사람 많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밖에 주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잖아. 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그랜저 하부 모델을 프라이브로 지르게 되었을까? 왜냐면 자동차 그랜저 말고 많잖아, 여러분. 선택지가 많은데. 그랜저 살 돈이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랜저 하부 프라이브면 외제차 좀 연식 얼마 안 된 것도 중고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랜저 하부 프라이브로 살 돈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ES300H 그 연식 얼마 안 된 거 이제 키로수 적은 거 있잖아요. 거의 새 차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런 것도 살 수 있거든요. 중고로. 근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나 보네. 왜냐면 ES300H는 카푸어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카푸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수많은 잔사 중에서 가격대가 나가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저 친구 프라이브로 뽑게 되었을까? 보통 저 나이 때면 그랜저 같은 차는 관심이 없을 텐데. 그랜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는 차 아닌가? 그랜저가 어떻게 카푸어 브랜드가 돼버렸지? 그리고 이 친구는 왜 부탁대고 저런 비싼 차를 하이브로 질렀을까? 별로 생각이 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근데 저런 분들이 보면 집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집이 잘 살면 부모님 차를 뽑아주겠죠. 뭐하러 할부로 차를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이 잘 살면 자식이 취업하면 그래 자식 차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자식 그래 뚜벅이를 지내면 안 되니까 남한테 무시받으면 안 되니까 차 한 대 뽑아줄게. 외제차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그런 차한테 뽑아줄게. 대신에 조심히 몰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보통 저런 친구들 보면 집이 좀 못 살아요. 제가 압니다. 이런 카푸어의 특징이 뭐냐면 집이 중산층도 아니에요. 서민이거나 급빈층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민층이나 급빈층이 자는 친구들은 남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좀 자존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존감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뭔가 남들한테 뭐 자랑해본 적도 없고 인정받아본 적도 없어. 집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남한테 뭔가 좀 좋은 옷 같은 것도 이제 자랑도 못하고 뭐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약간 억압된 게 있어요. 억압된 게. 그래서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만렙이거든. 근데 저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공부를 뭐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간 사람도 아니고 어떤 대기업에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누가 걸터 보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딴이 한다는 게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뭔가 좀 과시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동차예요. 왜냐면 자동차는 사람들한테 자주 보여주니까. 자주 내리니까. 그래서 부탁대고 지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없네요. 보통 이런 친구들 보면 제대로 된 경제교육 같은 것도 안 배웠어. 아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이분들 가족들도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을 겁니다. 경제관념 같은 게 없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관념이 있으면 저는 그랜저 하부를 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저 차를 사는 순간 난 돈을 못 모은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게 빤히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댓글 한번 읽겠습니다. 이야, 제 댓글이 부형 썰방으로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저 얘기 구라오는 100% 실합니다. 고시대 살다가 같은 회사 한 살 여성 여자와 사귀면서 그 여자가 전세 대출 받은 전셋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와중에 그랜저 프라이브 질렀네요. 27살이고 5년만 차 끌고 팔아서 GLC 9천짜리 산다네요. 그래봤자 월급 270에서 350만원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실화이고 저는 골빈헤드 찾아보면 주위에 천지 삐까리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개도소도 피할 것 같아. 개도소도 이건 안 하겠지 맞아. 개도소도 이 정도는 안 해. 여러분 개하고 소는 기본적으로 염치를 아는 동물입니다.
걔도 자기 주인 알아보고 소도 그 염을 주는 주인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걔가 남 물어도 주인 안 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밥 주는 주인 안 물거든. 소도 염을 주는 주인한 충성과 맹세를 다해. 개 소만도 못한 짓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뼈를 세게 때리나? 세게 때려야 돼, 근데. 한심한 짓이니까. 자, 고시에 산다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좀 집안 형편이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고시에 살다가 같은 회사의 한 살 여성 여자 사귀면서 뭐 사귀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동거하네 보네. 그 여자 전세 대출받는 전셋집에. 이 여자는 돈이 없네요. 이 봐봐, 끼리끼리 만난다니까. 봐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카푸어가 연애를 하긴 하는데 해도 제대로 여자를 못 만나요. 못 만난단 말이야. 이 여자도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카푸어 만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도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리고 같이 살면 방사가 제약되거든. 뭐 데이트 비용 같은 제약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것 같아. 뭐 야스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이 여자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여자 아니다. 제 생각에. 일반적인 여자면요, 동거하는 건 좀 꺼리셔야 돼.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동거하시면 안 돼. 여자분들 동거 있잖아.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보통 동거 하신 여자들이 돈을 못 모아, 진짜. 여자들이 왜 동거를 하냐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동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시기 바랄게요. 보통 여자가 동거를 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남자랑 같이 살면 생활비 같은 게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남자는 동거한 이유가 이제 같이 살면 야스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동거 많이 한단 말이야. 예.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거. 사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동거한 사람들이 제대로는 별로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돈을 많이 버는 남자에서 동거를 꺼려 합니다. 예. 건실한 사람이 있어도 누가 뭐 같이 살자고 하면 꺼려요. 왜냐하면 동거하면 책임져야 되잖아. 이게 단순히 연애가 아니죠. 연애하면 보통 그냥 이제 뭐 하룻밤 정도 묵을 수 있지만 그게 다지,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럽거든. 왜냐,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남자도 아무리 뭐 여자한테 꽂혀있다 해도 정상적인 남자라면 동거라고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특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거하면 얘랑 같이 살면 경제진품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뭐 데이트비용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상적인 남자는 이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여자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올바른 사고방식 가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카푸어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괜찮은 여자 별로 없다고. 끼끼리 만나는 거야, 이게. 둘 다 돈을 안 모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야, 밑에 말 보니까 어지러지하다. 밑에 말 보시면 5년만 차 끌고 팔아서 GH 9천짜리 산다고요. 어떻게 산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수로. 집은 안 살 거야? 내 집 마련 생각은 없나요? 내 집 마련? 근데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러면 서로 오래 못 가. 예, 오래 못 가요. 이러다가 혹시나 애 생기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이게. 피임 같아 하는 애 생기면 진짜 미치는 거지. 가장 최악의 케이스지. 서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능력도 출중하지 않은데 나간 돈도 많은데 임신해버려. 아... 5년만 찰고 판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히 먼저 직장 오래 안 다닙니다. 장담하는데, 이 친구 내가 장담하는데 이 댓글 적으면 잘 들으세요. 이 친구 절대 직장 오래 안 다닐 겁니다. 1년, 2년 다니다가 때려치고 아마 저 여자하고도 갈라설 겁니다. 갈라서요. 장난컨대. 당장은 같이 산다고 하지만 절대 오래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아가지고는 차 저거 이제 할부금 저 기름값 내고 하면 타산이 잘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헉헉된다는 거죠, 이게. 요리바로 그렇죠. 그랜저 프라이브로 저지르면 이제 기름값 할부금까지 내가 봤을 때 한 계산 때려봤을 때 대략적 120, 130만 나가요. 여자랑 같이 살면 생활비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 물론 저월급으로 뭐 굶지는 않겠지, 이게.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좀 차를 굴리고 하다 보면 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죠. 맞아요. 저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 돌파구 찾는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날려먹겠죠. 그러면 돈 나올 데가 없잖아. 그럼 이 월급 받아가지고 택도 없거든. 그러면 이제 다른 시장 알아보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아마 좀 최하위 케이스를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 여자분도 생각이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은데. 남자를 좀 잘 고르시지. 어? 남자분은 눈이 없네. 근데 정상적인 남자면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동거한 여자하고는 같이 안 산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기 바라겠지. 정말 개념이 남자면 동거를 좀 꺼립니다. 동거를. 요즘은 동거 위험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사실혼도 이제 다 법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자 이거 다 알잖아.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어? 아무 여자랑 같이 살겠다 동거하면 나중에 뭐 재산 분할 이런 거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거기다 애새까지 생기면 어떡하라고. 나 발목 잡기 싫은데. 이생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맞잖아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면 내가 돈도 있고 그래도 오늘 갖추고 사는데 뭐? 뭐?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돼? 요즘 사실혼이 그냥 이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까지 다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신중해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에서 동거를 꺼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데이트는 하지. 데이트하면서 뭐 모텔 같은 데 1박 묵을 수 있죠. 아니면 뭐 늦으면 자취방에서 뭐 하루 정도 묵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다야. 맞잖아요. 어떻게 같이 사냐고. 사귀긴 하더라도 동거까지 가는 건 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둘 다 정상이 아니네, 이게. 여러분, 이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봐도 인생 골로 가는 패턴입니다. 아유. 아마 이 남자분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무리해서 차 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지. 제가 보니까 나이 먹어서 고생할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는 거니까. 감당해야지, 이게.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게 없는 데 살면 돼. 나중에 가진 사람들 만들면 돼요. 여러분, 젊을 때, 나도 그 배고파 본 적 있거든요. 막 젊을 때 차 없어가지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적 있어. 그 견뎌야 돼. 견디고 나이 먹고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 근데 이거 못 견디고 막 차 구입하고 하잖아. 그럼 인생 더 꾸꾸라지는 거야, 이게. 남들 그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막 20대 때 막 내가 집이 어려워가지고, 뭐, 일하는데 월급 가지고 막 차 사고 싶은데 억눌러야 되는 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억눌러야 돼, 이게. 지금 당장은 저게 막 부러워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게 얼마나 무모하고 인생 골로 가는지 알게 된단 말이야. 이건 뒤가 없잖아, 이게. 분명히 시간 지나면 숨이 헐떡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같이 산 여자분하고도 트러블 생길 거야, 이게. 돈 때문에. 지금은 당장 산다고 하지만 몇 달 지나면 돈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 뒤가 없으니까. 양쪽 다 돈이 없잖아, 이게. 그럼 생활이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싸울 수밖에 없어. 돈 가다가 깨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 동거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서로 둘 다 돈이 부족하거든. 돈이 부족한데 같이 사면 이제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방세가 반으로 주니까 사는 건데, 문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싸운단 말이야. 왜냐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남은 한쪽이 다 생활비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불만 생길 수밖에 없잖아, 이게. 둘 다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가 없는데 같이 살아봐. 그럼 안 싸우겠냐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젊을 때 차 몰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아무 뒤도 생각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저렇게 프라이브를 지르시면 안 돼요, 이게. 저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럽고 용기 있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누구보다 인생이 꼬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는 나중에 내가 능력 갖추고 나서 정말 필요할 때 구입하시면 돼. 예. 내가 나이 먹고 뭐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 차가 필요하다 사시면 됩니다. 사줘도 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지금 해놓은 게 없어요. 돈도 모아놓은 거 없고 직장도 얼마 안 다녔고 얼마 동안 직장 다닐지도 모르고 현명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차를 할부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